대한민국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출입문만 굳게 닫아놓으면 누가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곳. 남녀 간의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돈만 주면 뭐든지 해주는 가짜 애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역 인근 우뚝 솟은 빌딩 사이로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사무용이나 주거용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오피스텔이 밀집한 강남역 인근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은밀한 거래는 바로 이곳에서도 밤낮 할 것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주변, 여기저기 눈에 띄는 전단지. 아찔한 옷을 입은 여성과 함께 선명하게 적혀있는 오피스텔. 그곳에서 애인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외로워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외롭고 좀 자신이 때문에 바빠서 애인한테 시간이 없어서, 개인 시간이 없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욕구를 풀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취재진이 직접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명함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예. 지금 가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가면은 뭐 1시간 있다 연락을 준대요. 가서 기다려보죠. 이거 여기 역삼동 1시간 뒤 업주로부터 전화가 오고 만날 장소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 300m 내로 한동약품이라 있거든요. 한동약품이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업주는 갑자기 장소를 변경했는데요. 아까 문자 보냈는데 지금 영업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1시간 있다 오라 그래서 그 시간이거든요. 주택가로 파고든 불법 업소인 만큼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예. 거기 바로 옆에 그려본을 끼고 대전하시면서 전화 주시면 돼요. 약속 장소인 오피스텔 앞 편의점. 1시간 타임이고, 애인 모드니까 편하지.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10만원가량의 선불을 요구하고 액수를 확인한 남성이 방호수를 알려줍니다. 남성이 알려준 방을 찾아가자 여성이 문을 열어주고 반갑다는 듯이 맞아줍니다. 조금 어둡다는 것을 제외하면 오피스텔 방 안은 평범한 가정집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성은 마치 자신의 집에 애인이 놀러온 듯 자연스럽게 마실 것을 대접합니다. 오피스텔은 거의 그냥 애인 모드? 1시간? 남자들이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는 컨셉을 두고 있는 거에 왜 흥분하는 걸까? 오피스텔은 그런 거잖아. 내 집 같으면서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둘만 있고 얘기도 해주고. 20대 초반 앳된 외모의 이 여성은 오피스텔을 찾아온 남성에게 여자친구 노릇은 물론 잠자리까지 유인합니다. 강남역은 나 예전에 면접 갔는데 2번 해줘야 되는 거야. 1시간에.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냥 나와버렸어. 돈은 많이 주겠다, 사실. 괜찮은 애들은 9, 10, 뭐 이렇게 받나 봐. 도란. 나는 8. 8도 만족해요. 하루에 그러면 한 5건? 응. 정도? 사실하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바로 옆집 주민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층에 바로 있거든요. 혹시 다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옆집에 누가 뭐 하는지 잘 모르나요? 거의 다 모르죠. 요즘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얼굴도 못 봐요 다. 요 바로 앞에서 집안에서 성매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얘기 들으신 거라도 있어요? 8시, 7시까지는 무조건 있어요, 사무실에 다. 근데 남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못 봤어요. 이쪽이 아닌가 봐요, 통로가. 그전에는 그런 말은 있었어요. 이제 아가씨들 이제 2-3씩 있으면서 차로 들여다가 뭐 어디 뭐
이렇게 호텔 이런데 약간 인연이 있었다고. 네, 결국 결론밖에 없어요. 단속 강화하자, 처벌 강화하자인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못 찾거든요. 그쵸.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주장된 얘기가 인식을 변화시켜서 인식 변화시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더욱 손쉽게 애인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애인 대행 사이트입니다. 애인 역할은 물론 같이 하고 싶은 일까지도 정할 수 있는데요. 여행 대행, 산책 대행, 술 대행 등 모든 것이 가능한 셈입니다. 취재진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글을 남겨봤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속한 장소에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이제 막 10대를 넘긴 앳된 모습. 어디다 온 거야? 나지. 다 이 동네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응? 다 여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또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여기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거 언제 처음 한 건데? 나 그러게 하는데. 지금은 학교 안 다녀? 응. 어떤 게 좋아? 하면 그냥 좋아하는 거 없어. 이거는 뭐가 장점인데? 거의 바로 다 봐주시는 거. 네, 1학년은 한 달 있다가 그러니까 더 힘들어. 이거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럼 나이가 맨날 그만두게. 그래도 많이 뛰어줬거든. 일을 오래 못하니까. 보통 어때? 남자들 연령대는 어때?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가지가 다 있는 거야? 거의 29살에서 서울 가서 20살.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결혼해도 일 끝나고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 있을 쉬쉬할 때 하거나 거의 일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져. 해도 끝나고. 뭐든지 다 해주는 애인. 그 안에는 애인 대행을 가장한 성매매 역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귀를 파주는 애인도 등장했는데요.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귀 청소방이 최근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자기 여자친구한테 뭐 해소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찾는 거 아닐까요? 그냥 뭔가 스릴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찾지 않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파준다는 게 기분이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키스하고 뭐 돈 받고 이건 느꼈는데 청소방 들으니까 그래서 갈 때까지 갔다고 해야 되나? 이름조차 생소한 귀 청소방은 과연 어떤 곳일까?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이 기자를 조그만 방으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산시에 하신 분이신가? 네. 시간에 2평 남짓한 방 안. 잠시 후 이른바 코스프레 의상을 입은 여성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돈을 건네자 서비스가 시작되고 귀 청소를 위해 여성은 자신의 허벅지를 내줍니다. 하나는 1시간이요? 네. 여기 옆에 누구신데요? 한 발을 벗어요. 꼭 하나씩 해주셔도 돼요? 쉬면 되죠? 네. 먼 길로 와서. 아, 어디서 오셨는데요? 서울시요. 아, 여기 서울 분이세요? 네. 목이랑 어깨랑 주물러드리고 네. 귀도 청소해드려요. 네. 지금 편하게 누우신 거예요? 네. 안 불편하시죠? 네. 소문 많이 와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편하고 그냥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귀를 파준다라는 건 굉장히 왜 이 친밀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그 아주 사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왜 자기가 아는 애인이나 혹은 뭐 아내나 뭐 혹은 이런 그 지인하고 이런 행동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성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곳을 찾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귀 청소방을 어릴 적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들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과연 실상은 어떨까?
전혀 이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고요. 기청소, 기지압, 기마사지 안 됩니다. 귀청결 전문 업체라고 설명한 업체 측 주장과 달리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같은 서비스라면서 종업원이 모두 20대 젊은 여성이었다는 점인데요. 몇 살이에요? 23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네. 하루에 몇 명 정도 해요? 당신 하루에? 그렇겠다. 7시간 쭉 가거든. 몇 시에 출근했어요? 3시 반에 출근해서 1시에 퇴근합니다. 실제 업체의 구인란을 보면 21세부터 30세 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업체의 설명대로라면 왜 꼭 굳이 젊은 여성이어야 하는 걸까요? 일하는 여성분들이 좀 젊으시고 20대 분들이잖아요. 좀 신선한 맛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20대들이 신선하잖아요. 아무래도 유니폼을 입혀서 좀 이쁘고 이왕이면은 20대가 낫잖아요. 그죠? 서비스냐 신종 변태업소냐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남자분들 짚고 있는 사람도 더 많겠다. 이거 가슴 살짝만 이렇게 만져볼게. 키 줄게. 근데 그냥 남자가 본능이니까 그러니 3만원 딱 주면서 가슴 한번 만져보면 안 되겠냐 그래? 아니 말도 안 하고 무슨 3만원을 주려고? 오빠 이거 저 가져야지. 그래 친구들이라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뒤로 가슴을 만지고 하는 거 10만원 거는 사람까지 있어요. 아니 키스 한 번 하지 그때는 키스 한 번에 10만원이요? 이거 그거는 키스 한 번 하려고 14만원 들지 않네요 저희. 남성에게 어떤 근접거래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그거는 뭐 어떤 신체 부위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귀지만, 제가 볼 때는 머리 마사지도 할 수 있고 어떤 마사지. 그러니까 결국 그 근접거리에서 있는 그 업종이 될 텐데, 그 사용하는 사람들도 결국 성매수 의사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알선이 이루어지고, 알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게 우주순 쪽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겠죠. 좀 특이한 서비스업이다. 신종 변태업소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곳 유치원과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이 같은 업소가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업소가 직장과 주택가를 넘어 학교 인근까지 들어온 상태. 얼마나 가까운지 직접 거리를 재봤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학교로부터 반경 200m 이내는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성인 PC방, 마사지방 같은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이 귀청소방이 자칫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요? 우려대로 이미 많은 아이들이 귀청소방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옆에 귀청소방이라고 있잖아. 그거 뭐 하는 데 같아? 청소하는데. 뭐? 귀속 청소하는데. 저런 거 보면은 이제 이 초등학교 옆에 저런 거 있는데 어때요? 느낌이? 기분 나빠요. 왜? 기분 왜 나빠, 친구? 저런 데가 여기 있어서요. 해당 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러나 학교 측은 아이들과 달리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저희도 그런 게 생겼다는 소리는 지나가는 소리 듣기는 했는데 뭐 정확히 뭐 하는 건지 몰라서 관심이 경고라도 하든지 아니면 뭐 그치? 아니 근데 알아야지. 어린 자식을 둔 부모들은 그 누구보다도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가 좀 더 알아보셔야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한마디로 안 좋은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좀 불안하죠. 저도 애기가 딸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안 좋죠. 그렇다면 영업 허가는 어떻게 받은 것일까? 해당 구청을 찾아가 봤지만 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없어요. 불법이에요. 불법. 예, 불법이에요. 예. 법에 있어서 이런 거 해주는 거 없어요. 그거는 경찰서가 되잖아요. 경찰도 이 같은 신종업소에 대한 특별한 단속 기준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인허가 대상이 아니면 애들이 해도 현행청에서 뭐 전혀 처분할 강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신고 들어왔으면 저희가 뭐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했는데 이건 신고하면 안 들어가요.
밖에서 기마 청소해주면 그 처벌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청소한다는 거고 다른 걸 뭐. 성매매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속업소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건데요. 과연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요? 세무 징수의 문제만 나오고 영업에 관해서는 기존 틀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관서에 대해서는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업종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방관을 하게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스스로 관할이 아니라는 식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마방, 키스방 등이 그랬듯이 성매매 업소로 변질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명목상으로 귀를 파주고 애인 역할을 해준다지만 변질 가능성이 농후한 귀청소방. 이렇게 애인을 가장한 신종 변종업소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가짜 애인은 왜 필요한 걸까요? 혹시 일상생활에서 느껴야 할 만족감을 연인이나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현대인의 신종 병리 현상은 아닐까요? 시사기획맥 김시영입니다.